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구 자니스 소속의 6인조 그룹 스톤즈. 그룹명은 현재 역대급 미성년자 아동성가의 문제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는 중인 고 자니 키타가와가 2015년 5월 1일 공개 연습생 제도인 자니스 주니어 그룹으로 결성시키면서 6개의 음계라는 의미로 식스톤즈로 지었다가 후에 동명의 그룹이 해외에 있음을 알게 되자 IX를 소문자 처리하는 무금으로 읽으라며 졸지의 스톤즈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약 4년 반의 공개 연습생 그룹으로서의 활동 후 2020년 1월 22일 9인조 그룹 스노우맨과 각자의 싱글 타이틀곡을 상대방 음반에 수록곡으로 넣는다는 일약 판매량 대결을 부추기는 라이벌 그룹 전략으로 하여 동시 데뷔를 하였으며 덕분에 스노우맨 싱글로 발매된 음반과 합산된 누적 판매량은 186만 5,300장에 달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8년 구 자니스는 폐쇄적인 온라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나섰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단 음반사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 공개 연습생 주니어들의 콘텐츠부터 주니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구 자니스 사무소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화제성과 그동안 구축된 그룹 팬덤의 열성적인 서포트 덕분에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주목한 유튜브 미국 본사 측의 제안으로 유튜브 아티스트 프로모션 무대의 J-POP 아티스트로는 처음 낙점이 되고 일본에 열린 유튜브 팬페스타에서 공연을 하는 등 스톤즈는 구 자니스의 유튜브 활동에 있어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스톤즈는 자니스를 디지털로 발산하는 신세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고 데뷔 때에는 기다려라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고 엑스제팬 요시키의 곡 이미테이션 레인으로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해외 매체인 바이오닉 버즈는 스톤즈의 데뷔곡을 요시키가 써줬다며 스톤즈가 차세대 BTS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스톤즈는 이후 기다려라 세계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해외 활동이 정식 데뷔 4년째인 현재까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음원 서비스는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오로지 CD로만 이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해외 리스너들에게 소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에는 꾸준하게 자체 콘텐츠와 뮤직비디오를 올리고 있지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일본 아티스트들이 앨범 발매 초기 초회 한정반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한정반에 DVD나 블루레이 형태로 뮤직비디오를 특전 영상처럼 넣어주는 게 보통이다 보니 유튜브 버전이라는 별도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반에 특전으로 공개해야 하는 영상 컨텐츠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컨텐츠를 나누어서 올리는 중인 셈이며 이는 유튜브 공개 정책 이후 데뷔한 구 자니스 그룹들 대부분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실 2022년 정도까지는 해외 활동 스케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물리적인 해외 이동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음원 서비스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기다려라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고 데뷔 초 예능에서 미리 섭외된 여성 모델이 그래미상을 수상해달라는 멘트를 말하게 하며 해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팀의 행보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私大好きなポイント、皆さんたちはすごいセクシーです。セクシーでワイルドです。やっぱり世界に売れるために可愛いだけ足らないです。ちょっとセクシーじゃないとダメですから、それは皆さんパッチリですから頑張ってください。もしかしたらグラミー賞を取ってください。私たち応援します。普段お手紙とか、YouTube のコメント欄とかで海外のファンの皆さんからのメッセージとか届いて見させてもらってたんですけど、こうして直接聞いた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すごい本気の声やでこれが貴重な機会だなと思って。 물론 과거 초상권을 이유로 방송국이나 잡지사들이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니스 사진을 못쓰게 막기도 했던 걸 생각하면 구 자니스 팬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놀랄 노자겠지만 구 자니스 이후의 J-POP 아티스트나 여타 해외 아티스트들을 비교해서 보면 음원 서비스를 아예 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해외 진출 슬로건을 건 그룹이 맞는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의외로 스톤즈는 사측이나 멤버들이나 해외 진출의 의지가 무리해서 진행할 만큼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나올 만한 것은 후배 그룹인 트래비스 재팬이 디지털 싱글로 데뷔를 하면서 전세계 데뷔라는 표현을 썼고 데뷔 전에 미국의 오디션 방송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하며 미국 공중파 입성도 어떻게든 성공했으며 선배 그룹 아라시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그래미 어워즈의 방송 취재권을 이용해 리포터 형태로 참여하고 일본계 미국인 축제에서 카퍼레이드도 하며 그럴듯한 성과 만들기를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즉, 스톤즈가 데뷔 초 기다려라 세계, 그래미 어워즈 수상해주세요 같은 바이럴에 가까운 홍보에 계속 해온 것과 맞물리는 스케줄은 스톤즈가 아니라 트래비스 재팬이 전부 해버렸는데, 만약 스톤즈의 미국 진출 의지가 강했다면 트래비스 재팬의 스케줄은 전부 스톤즈가 하게끔 한 뒤 이들을 세계 진출한 그룹으로 홍보했을 것입니다. 다만 스톤즈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구 자니스 팬덤의 힘으로 안정적인 인기가 정식 데뷔 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2024년에 돔 공연장 투어를 예정하는 등 일본에서는 충분히 큰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다 보니 트래비스 재팬처럼 무리해서 해외 진출을 한 그룹으로서의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톤즈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그룹과 소속사를 떠나 독립을 선언한 킹앤프린스 멤버 3명처럼 본인들의 해외 활동 의지가 특별하게 있지만 않다면 굳이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멤버들 역시 해외 진출 의지를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현재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이벌 그룹으로 동시 데뷔한 스노우맨은 아시아 진출, 정확히는 동남아시아 활동에 힘을 쏟기로 하고 코로나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아시아 투어 일정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해외 이동이 막히기 직전에 태국의 재팬 엑스포 행사장에서 한 차례 공연을 하는 등 나름 구체적인 플랜이 공개되며 동남아시아 활동을 시작하려던 행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멤버 무카이 코지가 일본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테이론혈이라 태국 활동에 보다 힘을 쏟으려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 공언했던 아시아 투어가 2020년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된 이후 적극적인 해외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동남아 투어를 다시 일정을 조절해 진행하지도 않았고 이들 역시 음원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노우맨은 음반 판매량이 80만 장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없을 정도로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일본 음반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영상 매체인 블루레이 판매량인데 2023년 5월 17일 발매된 스노우맨 콘서트 영상을 담은 블루레이 아이드미의 판매량이 70만 장을 넘기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면서 일본 내 팬덤 중심의 판매량임에도 오프라인 매체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오리콘 차트에서 집계한 일본 내 연간 CD, DVD, 블루레이의 합산 매출액부터가 BTS의 뒤를 이은 2위였을 정도로 스노우맨은 오프라인 매체의 강자로 군림하는 중이며 당시 매출 3위를 기록했던 선배 그룹 킹앤프린스가 작년 5인조에서 2인조로 재편되면서 매출 하락이 계속되는 중이라 현재 창립자의 성가의 사태로 어수선한 구 자니스 그룹 가운데 가장 존재감을 보이는 그룹이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못생겼다는 의미의 줄임말인 부스라는 단어와 스노우맨의 일본식 발음은 스노만을 합쳐 부스노만이라는 신조어가 인터넷에 돌 정도로 멤버들의 외모가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아쉽다는 논란이 일본 내에서 돌기도 하는 그룹이었지만 오히려 열성적인 팬덤의 힘으로 100만 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여기에 멤버 메구로 렌이 구 자니스를 대표할 20대 남자 배우로서 낙점되어 꾸준히 드라마 주연을 맡으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히트작들을 배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톤즈와 스노우맨은 구 자니스가 개방적인 온라인 정책의 선봉상으로 내세우던 최초의 그룹들이었으며 데뷔 초만 해도 세계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는 시장과 아시아라고 쓰고 동남아시아만 해당된다고 읽는 시장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데뷔한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음원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고 그나마 유튜브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기는 하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뮤직비디오는 오프라인 음반 특전 DVD의 존재 가치를 살리기 위해 유튜브 버전이라는 별도의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공개하는 중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체 제작 영상 콘텐츠들은 외국어 자막이 들쑥날쑥하게 달리고 있다 보니 사실상 어중간한 형태로 공개 플랫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공개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팬덤 확장에는 아직 큰 진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은 일본 내수 시장의 힘만으로 놀라운 음반 및 영상 매체 판매량을 기록 중이고 돔 투어 공연도 예정하는 등 매우 순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 자니스에서 사명이 변경된 스타토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쿠다 아츠시가 2024년 4월부터 업무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사 차원에서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 진출을 천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진출을 하지 않았던 스톤즈와 스노우맨은 벼랑간 회사의 체제 개편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스트리밍 플랫폼의 음원을 공개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라이벌 그룹으로서의 동시 데뷔라는 컨셉을 내세웠던 스톤즈와 스노우맨. 이제 두 그룹은 회사 체제 개편 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데뷔 초 천명했던 해외 활동에 힘을 쏟을지 아니면 내수 시장에서의 활동에만 계속 집중을 할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